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모시고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한면택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워싱턴 정치권이 1조 달러짜리 사회 인프라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추진하고 또 대규모의 인적 인프라 방안은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제 소식인데 자세한 상황 부탁드립니다. 네, 7월 중에는 먼저 사회 인프라 방안을 초당적 합의안 타협안으로 어제 추진을 성사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인적 인프라는 그보다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민주당만의 이제 그 아이젠다들을 담아서 민주당의 힘으로 독자 가결을 하는 것은 한 9월쯤에 하려고 지금 대략 잡고 있는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 21명, 정확하게는 이제 10명이 백악관 회동에 나왔었는데요. 네네. 이때 합의한 것이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사회 인프라 플랜은 아시는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에 8년간 2조 2,500억 달러나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조 달러 이상 깎은 것입니다. 네. 그만큼 대폭 양보를 했고요. 더 큰 양보는 아마도 기업 법인세를 21%를 28%로 올리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10년간은 2조 달러 나오는 세입으로 이 사회 인프라 플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공화당의 결사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법인세 인상하는 이번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양보를 해서 초당적 타협안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뒤로 물러서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어서 7월 10일에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를 보내고 상원이 이제 워싱턴에 돌아오는 대로 그 주간에 우선 사회 인프라 초당안을 표결에 붙이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이 1조 2천억 달러 가운데 신규 투자가 한 6천억 달러가량 되는데 5,790억 달러. 나머지는 이제 기존 한 4천억 달러 이상은 이미 위원회를 통과한 기존에 그러니까 이번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존의 교통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규 투자를 얼마나 더 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6천억 달러에 가깝게 타결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5,970억 달러 신규 투자에서 사회 기반 시설, 우리가 쉽게 이제 말하는 도로나 교량 이런 데에 철도, 대중교통에 한 3,1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데는 이제 송전선 인터넷 상수도, 재해 대비 이런 환경보호에 2,66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일단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7월 중순에 이것을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을지를 표결로서 판가름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적 인프라 방안은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이 특히 진보파들이 강하게 밀어온 여기에는 이제 추가 현금 지원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또 별도로 추진을 해서 1조 8천억 달러를 제안했었는데요. 그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대규모 인적 인프라 방안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고 9월까지는 이제 회기연도가 9월에 끝나는데요. 9월까지는 이제 가결시키겠다라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7월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대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두 가지의 인프라 방안을 모두 잇따라 성사시키려면은 양쪽으로 갈라진 것을 또 이 초당적인 즉 공화당의 지지만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민주당 내부도 결속시켜야 하는 그런 모든 게 지금 두 갈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제 초당파 상원의원 21명을 잡아야 되는데
이 21명 중에는 민주당 10명은 중도파로 협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 맨신 또 크리스티안 시네마 상원의원 같은 분들이고요. 또 공화당 상원의원 11명은 여기서도 또 이제 공화당 본류와는 또 다르게 초당파 이번 상원안에 합의해준 그런 인물들인데 이들이 또 이 11명 공화당 11명이 있어야지만 민주당 10명 합해서 민주당 전원이 이제 결집한다고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순에 60표 장벽 61명의 지지를 받아서 60표 장벽을 상원에서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 방안을 이 타협안으로 성사시키려면 반드시 이들을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다는데 이제 한 가지 또 공화당 측에서 반발이 나오는 게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초당적으로 사회 인프라 방안을 해놓고 곧바로 인적 인프라 방안은 민주당에 독자적으로 강행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떻게 사회 인프라 방안에 지지할 수 있느냐.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파 상원안에 합의했다고 이제 길을 열었다고 발표하면서 분명히 인적 인프라 방안은 독자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부터 비토 위협 두 가지가 아니면은 사인을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찬성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지금 줄타기를 좀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인적 인프라 방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은 분들은 진보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인적 인프라 방안에 중도파들, 조 맨슨과 같은 중도파들이 동의한다고 미리 약속을 해야만 사회 인프라 타협안에 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50명을 잘못하면 결집도 못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래를 어떻게 서로 달래가면서 모두 또 붙잡을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추가 현금 지원을 비롯해서 이 대국민 직접 지원을 인적 인프라 방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은 진보파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사회 인프라 방안 1조 달러 이상 깎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인세를 갖다 인상한다는 그런 것도 일단 포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양보했는데 여기에 진보파들이 찬성표를 던져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을 결집시키려면은 인적 인프라 방안에 자신들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해서 또 독자 가결을 시켜야 한다. 두 가지 다 해야만 이제 찬성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이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 21명이나 연판장을 돌려서 지금 편지를 펴놓고 있거든요. 현금 지원도 매달 $2,000씩 연속적으로 좀 지급해야 한다. 이런 서명서안을 백악관에 보내놓고 있고요. 또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합하면은 한 80명이 넘습니다. 이런 대규모 민주당 의원들이 상하원 의원들이 추가 현금 지원, 그 현금 지원을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아직도 서민층 이하 미국민들은 정말로 급급하게 살고 있다. 네네. 월급을 받아서 겨우 이제 모기지나 또는 그 렌트비 내기에도 급급한데 경제가 급속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생활고를 해소를 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현금 지원이 적어도 한두 번 아니면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회 안정화 장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만 그 대상자들은 $75,000, $150,000에 드는 것을 $4-5만 또는 8 내지 10만 달러로 줄이는 이런 축소할 수는 있어도 분명히 그 현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80명 이상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많아야 10명 민주당 상원의원 10명에 질질 끌려가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들의 또 주장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수의 목소리를 또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오픈,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막판에는 아마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인적 인프라 방안에 동의한다는 그런 사전 약속이 없으면은 사회 인프라 타협안에 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진보파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달래면서 해야 될지도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쪽을 다 잡고 양쪽을 달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전 추가 그 현금 지원안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또 민주당 의원 다수는 이렇게 그 인프라 방안은 사실은 좀 미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지원이 많이 적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현금 지원과 같은 그런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내년 선거에 치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거듭 그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을 볼 때는 4차 현금 지원 같은 경우는 아마 포함시킬 어떤 형태라든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 보려면은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을 주목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민주당 내부 복잡한 사정에서 조맨신 또 애리조나의 키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네. 지금은 이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실제로는 존 워너 버지니아 출신의 그 상원의원 이 사람을 더 주목하고 지금 현재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삼선 의원 이 사람이 이제 상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랭킹 멤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상원 예산위원장이거든요. 지난주에 보도에 든 대로 6조 달러짜리를 내놨습니다. 네. 근데 그 6조 달러가 합리적인 숫자인 거로 보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성이 없다고들 다 그러는데 실제로 중간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이 존 마크 워너 상원 예산위원회 어찌 보면 랭킹 멤버 간사격인 이분이 더 영향력, 현실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 이 10명, 특히 나아가서는 21명과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마크 워너가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조맨신이나 시네마 상원의원이 좀 목리를 부리거나 또 공화당 상원의원들 초당파들 이제 타협파들이 자기 입장을 고수할 때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마크 워너라고 합니다. 그 마크 워너가 이 사람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벤처 캐피털과 또 그런 이 개인 사업을 해서 이 상당히 2억 달러의 자산을 모은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중도파 타협파이기도 하고 그만큼 뭐 협상을 할 때 숫자를 갖고 들이민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숫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타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감정적으로 비성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양당에서 민주당 중도파나 공화당 타협파 이들도 이 마크 워너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번에도 조금 위태로울 때 마크 워너에게 SOS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타협을 한 것으로 볼 때는 이분의 역할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성사가 되고 또 어떤 형태로든 타협을 해서 이제 성사돼서 시행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마크 워너를 주목하라는 말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